지금 한국에서 비트겟이 곧 막힐 수 있다는 얘기, 그냥 소문 정도로 들리셨나요? 그런데 이건 체감으로 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접속 한번 끊기면 내 자산은 화면 속 숫자로만 남을 수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비트겟처럼 정식 신고가 안 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히고 업데이트도 차단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새로 깔기도 고치기도 어려워지는 쪽으로요. 더 무서운 건 지금은 들어가진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까지 함께 진행되는 분위기라서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멈추는 그림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지금 결정을 미루면 안 됩니다.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손이 닿는 곳으로 빼둘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신고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한 줄로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기존 이용자분들도 안심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앱이 설치돼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가 끊기고 접속 경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불편이 아니라 차단 전조로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는 순간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서 막혀버리면 재설치 자체가 막히니까요. 지금 당장 문제 없어도 다음 행동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웹사이트 접속도 언제든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고 마음먹은 날이 가장 막히기 쉬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선택지는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VPN 같은 우회로를 써서 접속을 이어가는 방법. 다른 하나는 아예 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길을 넓혀두는 방법입니다. 차단의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규제 포인트가 됩니다. 신고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싶지만 한국에서는 그 신고가 영업 허가의 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문이 없으면 당국 입장에선 차단 카드가 더 쉬워지고 플랫폼 입장에선 방어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리거나 한국에서 못 보이게 하는 결정을 하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겁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과세가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느냐? 핵심은 접속이 될 때 정리한다입니다. 접속이 끊긴 뒤엔 계획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손이 닿을 때 움직여야 내 돈이 내 손에 남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당분간 앱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에서 접속 제한까지 얹히면 갑자기 로그인 자체가 안 되거나 특정 기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출금이 막히면 체감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 안에 계속 두는 순간 내 키가 아니라 남의 문에 의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이 닫히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출금이 처음이신 분들은 급할수록 천천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하고 그 다음 본금 이동으로 이어가면 실수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설치가 막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오늘 설치하려고 찾았는데 검색이 안 되면 그 순간부터는 방법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한 결정을 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있긴 합니다. VPN으로 국가 경로를 바꾸면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와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무엇보다 매번 불안한 방식이라 장기 해법으로는 약합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쓰기 어렵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 이슈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메인 대안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기반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겐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편한 곳보다 기능이 맞는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어떤 성격인지, 어디가 수수료가 유리한지 한 번에 보이게 정리해뒀습니다. 그 5곳은 공통적으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처음 옮기시는 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입구가 넓은 곳들만 모아둔 겁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가입 이벤트로 $100를 지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타이밍이 지나면 끝나기 쉬우니 조건이 열려 있을 때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5거래소의 상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급한 건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댓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골라서 옮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돈을 벌고 잃는 건 방향보다 진입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비트코인은 특히 변동성이 커서 더 그렇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아주 쉽게 잡아드릴게요.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쪽,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쪽입니다. 방향 베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느낌입니다. 오르면 수익이 커지고 반대로 내려가면 손실이 커질 수 있어서 오를 근거를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하락에 베팅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나고 오르면 불리해지죠. 그래서 숏은 떨어질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감으로 잡으면 바로 흔들립니다. 그럼 언제 롱을 보느냐? 첫 신호는 차트의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시장이 위로 힘을 주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참여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돈이 같이 들어오면 상승이 한 번 더 뻗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뉴스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위로 밀어주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붙을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숏은 언제 보느냐? 첫 신호는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보이면 아래로 힘이 실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하락 신호가 나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죠. 시장이 아래로 방향을 잡는 장면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억지로 오르는데 거래량이 계속 빠지면 올라가는 척만 하고 힘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되돌림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발표,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공포를 자극해서 매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숏이 유리해질 수 있죠. 여기서 보조지표를 얹으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열인지 식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감을 잡게 해줍니다. 이런 도구들은 진입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표는 정답지를 주는 게 아니라 확률을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상승 추세,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진입이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5거래소 비교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옮길지가 가장 급한 숙제니까 꼭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핵심만 뽑아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